안녕하세요. 라딘타로입니다. 금요일에 짧게나마 라이브 방송으로 인사를 드리고 나서 이 영상을 찍으려니까 뭔가 조금 더 부끄럽습니다. 제가 첫 라이브여서 긴장을 좀 많이 했더니 리딩을 하면서도 버벅거리게 되고 말도 계속 꼬이고 제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도 모르겠고 아마 들으시면서 좀 답답하셨던 분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다음 주쯤 한 번 더 라이브를 진행하게 된다면 금요일보다는 조금 더 많은 분들의 궁금증을 해소시켜 드릴 수 있도록 시간을 좀 더 길게 편성하고 말 버벅대지 않도록 멘탈을 좀 정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금 같은 주말 시간에 기꺼이 찾아주셔서 응원의 말씀 남겨주시고 호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그 사람의 속마음과 근황 탈탈 털어보기입니다. 두 분의 관계성, 상대방의 속마음, 상대방이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근황과 혹시 만나는 사람이 생겼을지까지 한번 전체적으로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 고르실 시간 드릴게요. 카드는 뒷면으로 고르실 시간, 앞면으로 고르실 시간 따로 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솔직하고 직설적인 연애운 전용덱 카사노바 리딩은 개인 상담을 통해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1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1대1 개인 상담이 아닌 제너럴 리딩인 만큼 디테일한 부분보다는 큰 틀 위주로 들어주시면 좋겠고, 만약 듣다가 너무 내 상황과 맞지 않다, 아닌 것 같다 싶으시면 카드 선택 구간으로 돌아가셔서 다른 카드를 선택해 주세요. 제가 말이 조금 느린 편이어서 답답하다 싶으신 분들은 위에 설정 버튼 누르셔서 1.25 배속으로 재생을 해주시면 속도가 잘 맞을 거예요. 일단 두 분의 관계성에 대해서 먼저 볼게요. 우리 1번 분 같은 경우 상대방이 지쳐서 헤어지신 분들이 많을 걸로 보입니다. 두 분의 연애 성향이 잘 맞지 않아서 우리 1번 분들이 요구하는 만큼의 관심을 줄 자신이 없었던지, 혹은 상황적으로 이 사람이 연애를 할 만한 상황이 아니어서 우리 1번 분과의 연애에 집중하지 못할 상황이어서 헤어지게 되신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애 성향이 맞지 않았던 거라면 감정적으로 지쳤을 거고, 상황적인 이유로 헤어지셨다 한다면 그냥 사는 게 지쳐서 헤어졌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좀 상황적인 이유로 헤어지신 분들이 더 많을 것 같고, 오롯이 이 상대방의 상황 문제였을 걸로 보여요. 일이 바빠졌다든지, 갑자기 그지가 됐다든지, 회사나 집에 일이 생겨서 연애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든지, 이런 식으로 상대방에게 어떤 일이 생겨서 헤어지신 분들이 많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1번 분들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말하는 이별의 이유가 납득이 되면서도 납득이 되지 않는 마음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게 좀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어떤 상황적인 문제가 있는 쪽은 내 어깨에 짊어진 무거운 짐들이 많다 보니까 뭐 하나라도 덜어내고 싶어 해요. 뭐 하나라도 덜 신경 쓰고 싶어 하고. 그렇다 보니까 가장 먼저 놓는 게 사랑, 연인입니다. 힘들다고 인생을 놓을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통보를 받는 입장에서는 힘든 거, 어려운 거 같이 이겨내면 되잖아 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힘이 되어줄게, 내가 도와줄게, 이해할게 하면서 잡는 경우가 많은데, 이 당사자는 말은 고맙지만 그건 나한테 힘이 아니고 부담이야 라고 느껴서
그렇게 생각해서 더더욱이 밀어내게 되는 경우가 많죠.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상황 이별이 가장 슬픈 이별이지 않나 싶습니다. 마음은 있는데 먹고 살기 힘들어서 헤어지는 거잖아요. 제일 슬퍼요, 제가 생각하기에. 아무튼 그래서 우리 1번 분들은 이렇게 상황 이별을 하게 되신 분들이 많겠다. 그 상황은 오롯이 상대방의 문제였겠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이제 상대방의 속마음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우, 죄송합니다. 이분의 속마음을 봤을 때 확실히 이분들은 우리 1번 분들에게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적인 이유로 헤어지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아마 우리 1번 분에게 본인이 처한 그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말을 해주지 않은 분들도 많았을 걸로 보입니다. 말을 했다 하더라도 좀 대충대충 대강만 이야기를 하고 잠수를 탔다든지 아니면 그동안 내가 말을 못해서 그렇지 사실 나 너무 힘들었어 라고 그냥 말 한마디로 정리를 해버렸다든지 아니면 뭐 말을 좀 얼버무렸다든지 이런 식으로 대충만 말을 하고 마무리 지은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만약 진짜 그랬다면 약간 이 사람이 그런 상황적인 이유가 아니라 다른 이유 때문에 나랑 헤어지고 싶은 건가? 라고 의구심을 품는 1번 분들도 꽤 많겠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카드로 봤을 때는 다른 이유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진짜 힘들어서 일상생활 유지하면서 살기만도 너무 벅차고 힘들어서 약간 도망치듯이 우리 1번 분과의 이별을 선택한 걸로 보입니다. 아직도 우리 1번 분들을 많이 좋아하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나 좋은 만큼 이 사람에게는 우리 1번 분과의 관계가 짐처럼 느껴지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 1번 분들의 존재 자체가 짐이었다. 이건 아니고요. 예를 들자면, 우리 1번 분과 신나게, 행복하게 데이트를 했어요. 그 순간 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우리 1번 분만 보이고 세상이 다 아름다운데 데이트 끝나고 집에 가는 길이나 혼자 우두커니 침대에 누워있다 보면 내가 지금 연애를 할 상황이 맞나? 내가 지금 이럴 때인가?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버티다 결국은 너를 놓게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될 거라면 더 늦기 전에 헤어지는 게 맞지 않을까? 아니야. 그래도 뭔가 잘 풀릴 수도 있잖아. 조금 더 만나다 보면 괜찮아지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이 왔다 갔다 했던 걸로 보여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아니다. 내가 연애를 할 때가 아니다. 현실에 집중을 해야겠다. 라고 판단을 내린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진 데서 오는 슬픔과 상실감, 1번 분들이 너무 보고 싶어지는 마음이랑 그리움, 이 와중에도 슬퍼할 겨를 없이 일상을 살아내야 한다 라는 현실에서 오는
현타, 그 현실과 감정의 괴리감 사이에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좀 이따 이 사람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근황은 따로 보겠지만, 이런 마음으로 잘 지내고 있겠습니까, 이 사람? 무튼 이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으나 아마 겉보기에는 씩씩한 척, 잘 지내는 척 하고 있을 거예요. 내가 주변에 나 이래 해서 힘들어 라고 말을 한들 사실은 나 아직도 우리 1번이 잊지 못했어. 너무너무 좋아하고 있어. 그래서 너무 슬프고 우울하다 라는 티를 낸다 한들 바뀔 수 있는 게 없고 그래봤자 본인 마음만 더 힘들어지고 비참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냥 아무렇지 않은 척, 덤덤한 척, 그 마음을 어디에도 드러내지 않고 있을 거다라고 보여지네요. 근데 아무렇지 않은 척 해도 계속 생각나고 떠오르고 그립고 마음은 지옥길이겠죠. 이 사람의 마음은 이렇다라고 보여지고 한번 이 사람이 어떻게 지내는지 보도록 할게요. 이 사람은 진짜 돈이 없어서 헤어졌나? 이 상대방은 우리 1번 분들과 만날 때와 별반 다를 거 없이 조용히 별 변함없는 일상을 지내고 있다라는 게 첫 번째로 보여집니다. 일이나 하면서 그냥 꾸준하게 약간 자신의 힘든 상황이 나아지기를 바라면서 예전과 별다를 것 없는 일상을 지내고 있다라고 보여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무기력하게 그냥 왔다 갔다 시계추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건 또 아니에요. 제가 지금 카드를 딱 깔고 이 사람 진짜 돈 때문에 힘든가? 라는 말을 했잖아요. 진짜 이 사람이 금전적인 문제로 힘든 거라면 제가 봤을 땐 투잡, 쓰리잡 뛸 각오도 되어 있는 걸로 보여요. 아직 투잡, 쓰리잡 뛰면서 지내고 있다라고 보이지는 않지만 필요하다면 몸을 갈아 넣어서라도 지금 상황을 좀 타개할 의지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도 무기력하게 되는 대로 살자 이러고 있는 건 아니라서 다행이기는 한데 아마 이 사람이 진짜 금전적인 것 때문에 힘들다면 최근 들어 힘들어졌을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 1번 분과 연애를 시작할 당시에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뭔가 꼬여서 일이 터져서 힘들어지다 보니까 버티다 헤어짐을 선택했을 거고 근데 내가 이렇게 됐지만 그렇다고 난 여기에 안주하고 이렇게 살진 않을 거야. 어떻게든 이 상황을 벗어날 거야 라는 의지가 있어 보입니다. 역시 돈이 문제입니다. 이쯤 되니까 사실 다른 만나는 사람이 있을지는 카드를 뽑아보나 마나일 것 같은데 그래도 카드를 뽑아 놓은 상태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상대로 다른 이성은 보여지지 않습니다. 애초에 다른 이성 만날 정신이 있었으면
우리 일본 분들과 헤어지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보면 이 사람은 자신의 상황이 어느 정도 나아지고 본인이 꿀릴 거 없이 좀 떳떳하게 연애할 만한 상황이 만들어지면 그때 누굴 만나도 만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보여요. 지금은 연애를 할 생각이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근데 제가 지금 카드를 깔고 보니까 살짝 보여지는 게 이 사람이 지금 힘든 상황이 우리 1번 분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갈 수도 있겠다 싶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힘들다는 게 본인의 기준에 힘든 거지 남들이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고 별 문제 없어 보일 수도 있겠다 싶은 거? 약간 그런 경우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 갑자기 이게 보여지네. 예를 들자면 얘를 뭘로 들어야 되지? 예를 들자면 나 통장 잔고가 1억밖에 없어. 난 연애할 때가 아니야. 이러고 있는 거죠. 남들이 보기엔 뭐? 1억이나 있어? 할 일인데 이 사람 입장에서는 나 원래 통장 잔고 10억이었어. 근데 1억밖에 없어 지금. 완전 그지야. 일해야 돼. 돈 벌어야 돼. 이러고 있는 경우의 사람도 소수나마 있을 것 같다는 거. 네. 아무튼 새로운 이성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내가 말을 하고 나서도 예시를 너무 엉뚱하게 들었나 싶네요. 네. 아무튼 뭔가 오늘 리딩이 되게 의식의 흐름대로 헛소리 삐약삐약한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요. 이 사람 나름대로는 잘 지내는 듯 잘 못 지내고 있고 마음도 괴롭다라고 보여지고 다른 이성도 없다라고 하니까 우리 1번 분들 혹시라도 이 사람이 다른 이성이 생겼을까? 나를 다 잊고 잘 사는 건 아닐까? 혹시 내가 모르는 다른 헤어짐의 이유가 있는 건 아닐까 싶은 생각에 좀 불안하고 우울하셨다면 그 마음은 좀 내려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궁금한 점 조금이나마 해소되셨길 바라고요. 오늘 리딩이 도움이 되셨다면 복채 개념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면서 1번 리딩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더 솔직하고 직설적인 연애운 전용덱 카사노바 리딩은 개인 상담을 통해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2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1대1 개인 상담이 아닌 제너럴 리딩인 만큼 디테일한 부분보다는 큰 틀 위주로 들어주시면 좋겠고 만약 듣다가 너무 내 상황과 맞지 않다, 아닌 것 같다 싶으시면 카드 선택 구간으로 돌아가셔서 다른 카드를 선택해 주세요. 제가 말이 좀 느린 편이어서 조금 답답하다 싶으신 분들은 위에 설정 버튼 누르시고 재생 속도를 1.2배속으로 바꿔주시면 듣기가 조금 편하실 거예요. 일단 두 분의 관계성에 대해서 먼저 볼게요. 여기는 우리 2번 분들은 이성 문제로 헤어지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환승을 했다든지 바람을 피웠다든지 좀 그런 식으로 3자가 끼어든 이별을 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꼭 이성이 아니더라도 가족의 개입이나 주변 친구의 개입이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압도적으로 이성 문제로 헤어지신 분들이 많겠다 싶어요. 상대방이 다른 사람과 연락을 하다 들켰다든지 바람을 피우다 걸렸다든지 진짜 최악의 경우는
여자친구나 남자친구가 있는 상태에서 우리 2번 분과 연락을 해왔다든지 아니면 뭐 전 여자친구, 전 남자친구와 계속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다든지 뭐 어떤 경우든 간에 그 사실을 우리 2번 분들이 알게 되면서 헤어졌을, 멀어졌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우리 2번 분 입장에서는 화가 나기도 하고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하니까 이 사람에게 살짝 세게 말을 했을 수도 있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뭐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하면서 막 울거나 이런 게 아니라 거기를 정리하고 오던지 그게 아니면 나랑 깔끔하게 끝내던지 이런 식으로 좀 정확한 해결을 바라는 마음으로 살짝 밀어내듯이 말을 했을 수도 있겠다 싶은데 근데 이 멍청한 상대방이 그대로 튕겨져 나가버린 거예요. 그냥 그대로 좀 다른 사람에게로 가버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쌍놈 새끼네. 뭐 우리 2번 분에게 들켰으니까 이 관계가 예전처럼 돌아가기는 어렵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런 선택을 한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내담자님 2번 분이 자신과 만날 마음이 없어 보인다는 생각에 그런 선택을 했을 수도 있는데 뭐가 됐든 잘못된 선택이죠. 그래서 우리 2번 분들이 좀 마음의 상처를 크게 입지 않았을까 싶고요. 약간 그래 너 새끼 그러고 가서 얼마나 잘 사는지 두고 보자 하는 마음으로 이 사람들을 지켜보고 계신 분들도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이번 카드는 좀 3자의 개입, 다른 이성의 개입 문제로 헤어지신 케이스의 분들이 많이 골라주셨겠다라고 보여지고 있네요. 예. 그렇다면 이 나쁜 사람, 이 상대방의 속마음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사람의 속마음을 보면 좀 웃긴다. 지금 이 사람에게 다른 이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이제 아까 뽑아놓은 카드를 추가적으로 펼쳐봐야 알겠지만 솔직히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우리 2번 분들에 대한 마음이 크게 남아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본인이 정말 사랑한 사람은 2번 분이고 아직도 2번 분을 사랑하고 있다 라고 해요. 2번 분과의 이별이 자기도 아프고 슬프다 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옆에 다른 사람이 있다고 해도 이 사람은 2번 분만 생각이 난대요. 지금 만나고 있는 상대와 2번 분을 자꾸 비교하게 되는 마음도 보여집니다. 약간 이게 어떤 마음이냐면 본처 냅두고 바람피다 걸려서 쫓겨났어요. 쫓겨나서 얼결에 첩이랑 살고 있는데 첩이랑 살면서도 자꾸만 본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본처만한 사람이 없었다 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옆에 있는 첩이 바람 필 때는 좋았는데 막상 본처라고 생각을 하고 같이 지내려니까 한없이 부족해 보이고 별로라고 생각이 들고 뭐 이런 마음인 걸로 보여지거든요. 완전 쓰레기죠. 네, 아무튼 그렇게 속을 썩여놓고
내 찐사랑은 오로지 너야. 난 너만 좋아하고 너만 사랑했어. 나에겐 이번이 너뿐이야. 이러고 있다. 이런 마음이다. 라고 보여지네요. 좋아 죽겠대요. 카드만 봤을 때는. 믿기지 않겠지만. 네. 네. 그렇다면 지금 이 사람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좋아 죽겠으면 힘들어 죽겠어야겠지 않을까요? 일단 한번 볼게요. 뭐 이 사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뭐 심적으로 좀 힘들고 안정적이지 않고 그런 마음 상태는 보여지기는 하는데 그렇다고 막 못 살고 있다거나 알아 누워 있다거나 뭐 인생이 쫄딱 망했다거나 그래 보이지는 않고 나름대로 잘 지내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조금 화가 나는 게 이 사람은 본인이 이성 문제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그다지 큰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이 사람이 바람을 피웠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맞아. 바람 피운 건 잘못이지. 그런데 정말 그냥 가볍게 만난 거지 내가 걔한테 진심을 주거나 그랬던 건 아니야. 내가 사랑하는 건 너뿐이야. 그냥 실수야.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잖아. 약간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는 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바람을 피웠어도 내가 마음을 준 바람이 아니기 때문에 찐 바람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 사람이 겪는 심적 고통이 죄책감, 자책감, 반성 이런 것보다는 이렇게 된 본인이 너무 안쓰럽고 불쌍하고 약간 자기 연민에 가득 차 있고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 느낌이 있어요. 뭐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어요. 내가 바람을 피운 건 다른 이성과 연락을 한 건 너 때문이라고. 네가 나를 힘들게 해서, 네가 나를 외롭게 해서, 아니면 너랑 나랑 계속해서 싸우니까 너무 답답해서 그런 거라고. 약간 우리 2번분 핑계를 댈 수도 있겠어요. 환장하겠네.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은 막 주변에다가 호소를 할 거예요. 뭐, 나 이번이랑 헤어져서 힘들어. 마음 아파. 이번이가 내 마음을 몰라줘서 슬퍼. 뭐 이런 식으로 비련의 남주인공 코스프레를 할 걸로 보여집니다. 이랬는데 옆에 여자, 남자, 다른 이성 있다라고 보이면 진짜 대박이겠다. 네. 근데 그렇게 힘들다고 호소를 하면서도 다른 이성이 있는 술자리나 모임이 있다면 또 열심히 나갈 겁니다. 굉장히 좀 철이 없는 사람이라고 보여져요. 이걸 철이 없다고 해야 할지 도덕적 관념이 조금 부족하다고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뭐가 됐든 철딱선이 없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로는 나 죽겠다, 힘들다 하면서도 정작 사는 건 잘 살고 있다. 아마 밥도 잘 먹고 술도 잘 먹고 잠도 잘 자고 살고 있을 겁니다. 내가 너무 개인 감정을 실었나? 근데 카드에 보여진 대로 말씀드린 거예요. 카드를 읽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감정이 실려서 좀 화가 나기는 하는데 그렇다고 카드에 없는 소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사람에게 다른 이성이 있을까?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지금 이 사람에게 다른 이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사귀는 사이일 걸로 보이고요. 이게 뭐 본인이 바람을 핀 사람인지 환승을 한 사람인지 아니면 우리 이번 분과 헤어지고 나서 새롭게 알게 된 사람인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만나고 있는 이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막 깊은 관계, 진지한 관계는 아닐 거라고 보여져요. 뭐 만난 지 얼마 안 돼서 깊지 않은 걸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애초에 시작 자체가 그다지 진지하지 못했던 걸로 보입니다. 보면 여기에도 그렇고 소드 7번 카드가 뜨는데 이거 보통 도둑놈 카드라고 말을 하죠. 이거 카드 훔쳐서 달아나는 사람이니까. 근데 뭐 이 카드 나왔다고 이 사람이 도둑놈이에요 이게 아니라 그만큼 생각이 좀 짧고 가볍고 그렇다는 거예요. 책임의식 없고, 발음이 왜 이래. 약간 뒷일 생각하지 못하고, 당장 앞에 있는 것만 보고 좀 생각 없이 행동을 하는 그런 카드로 많이 읽히거든요. 네. 근데 뭐, 어쨌거나, 진지하든 아니든 간에, 만나는 이성은 있는 걸로 보여지고, 근데, 또 마음은 우리 2번 분들께 있다라고 보여지고, 이게 무슨 리딩인지 제가 여태 카드를 읽어놓고서도 잘 모르겠네요. 듣고 계신 2번 분들도 마음이 많이 답답하실 것 같은데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 사람과 재회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신다면 그러지 마시고 이 사람은 그냥 보내주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이 사람이 이성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또 내담자님께 마음은 있다라고 보이지만 약간 이 사람이 생각하는 거나 도덕적인 관념이 일반적이지가 않아 보여서 다시 만난다 하더라도 우리 2번 분들을 마음고생 시킬 사람인 것 같아서 그래요. 네. 물론 이렇게 말해도 마음이 쉽게 접히지 않는다는 건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알기는 아는데 그래도 좀 마음을 다른 쪽으로 돌려보려고 노력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을 정도로 저는 이 사람이 너무 별로예요. 네. 너무 개인 감정 실어서 죄송합니다. 우리 2번 분들 들으시면서 마음이 어떠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거나 힘들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네. 우리 2번 분들 오늘 리딩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복채 개념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런 리딩을 해놓고 이런 부탁을 드리는 게 조금 민망하고 죄송합니다. 네. 부디 우리 2번 분들이 원하시는 좋은 일, 좋은 흐름이 있으시길 바랄게요. 2번 리딩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더 솔직하고 직설적인 연애운 전용 덱 카사노바 리딩은 개인 상담을 통해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3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1대1 개인 상담이 아닌 제너럴 리딩인 만큼 디테일한 부분보다는 큰 틀 위주로 들어주시면 좋겠고, 만약 듣다가 너무 내 상황과 맞지 않다, 아닌 것 같다 싶으시면 카드 선택 구간으로 돌아가셔서 다른 카드를 선택해 주세요. 제가 말이 좀 느린 편이어서 조금 답답하다 싶으신 분들은 위에 설정 버튼 누르시고 재생 속도를 1.25 배속으로 바꿔주시면 듣기가 조금 편하실 거예요. 일단
두 분의 관계성에 대해서 먼저 볼게요. 우리 3번 분들은 싸우고 헤어지신 분들이 많을 걸로 보여집니다. 두 분 다 서로에 대한 마음은 많이 남아 있는데 성격이나 연애 성향이 맞지 않아서 혹은 그동안 차곡차곡 쌓여왔던 불만점들이 터져 나오면서 크게 싸우고 헤어지신 분들이 많을 걸로 보여요. 근데 제가 봤을 땐 두 분 다 서로가 잘못했다 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 보입니다. 어떤 문제로 싸우셨는지는 몰라도 바람이나 폭력이나 이런 게 아닌 이상 사실 오롯이 어느 한쪽만 잘못이 있을 수는 없기 마련인데 두 분 같은 경우는 좀 서로가 서로에게 잘못이 있다 혹은 서로에게 잘못이 더 크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있어 보여요. 서로에게 더 잘못이 크다 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존심, 지고 싶지 않은 마음,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에 양보 없이 대치하다가 좀 와장창 끝을 맞이하게 되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두 분 다 마음이 크게 남아 있다. 재회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고 보이는 상황인데도 둘 중 그 누구도 서로에게 선뜻 손을 내밀지 못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 3번 분은 이 상대방에게 연락을 한다거나 잡는다거나 재회를 시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는 있는 걸로 보여요. 그냥 이 사람과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근데 그 욕구를 좀 참아서 눌러내고 있지 않나 싶고요. 참는 이유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지고 싶지 않은 마음, 자존심 때문이겠죠? 그리고 상대방 역시도 좀 마찬가지라고 보여집니다. 두 분 다 자존심이 엄청 세시구나. 그럼 일단 상대방의 속마음을 좀 보면서 마저 이야기를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네, 상대방의 속마음을 보면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두 분의 마음이 지금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두 분이 서로를 좋아하는 마음, 보고 싶어하는 마음, 그리워하는 마음 다 품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상대방 같은 경우 재회를 하고 싶은 마음, 재회까지는 아니어도 우리 3번 분에게 연락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들어와 있다 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다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사람은 3번 분과의 이별에 있어서 본인의 책임보다는 우리 3번 분의 책임이 크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재회는 하고 싶지만 다시 너와 만나고 싶지만 내가 먼저 너에게 다가가면 그건 내 잘못을 인정하게 되는 거다 라는 생각에 우리 3번 분이 먼저 좀 굽히고 들어온다거나 자신을 잡아준다거나 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보여져요. 또 만약 우리 3번 분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이 관계는 내려놔야 하는 관계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서로가 인정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다시 만나봤자 결국은 또 헤어질 사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러면서도 혹시나 우리 3번 분과 이렇게 끝이 날까봐, 정말 끝일까봐 내가 먼저 연락을 해봐야 하나? 재회하자고 말을 해야 하나? 라고 고민을 하고 있는 마음도 보여집니다. 근데 문제는 고민만 한다는 게 문제예요.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다가 결국은 그래도 우리 3번이가 다가와줬으면 좋겠어 로 생각이 마무리되는 게 보입니다. 다시 만나고는 싶은데 자존심을 내려놓지는 못하겠고, 그렇다 보니까 우리 3번 분이 연락이든 뭐든 먼저 좀 움직여주기를 바라고 있다 라고 보여지네요. 못났어. 지금 이 사람의 마음을 뽑아본 거라 이 사람이 못났다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 만약 우리 3번 분의 마음을 뽑아봤을 때 이렇게 나왔다면 우리 3번 분께도 못났다라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이 사람이 잘 지내고 있는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이 사람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잘 지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면, 네, 그냥저냥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 사람이 고집이나 자기 주관이 굉장히 뚜렷한 사람이네요. 자기가 맞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뜻을 잘 굽히지 않고 자기만의 룰, 자기만의 생각, 자기만의 규칙, 이런 게 굉장히 도드라지는 사람인 걸로 보여요. 예를 들자면 아무리 바빠 죽겠어도, 아무리 시간이 늦었어도 본인이 아침마다 해야 되는 루틴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걸 꼭 해야 하는 사람인 거예요. 어떤 일을 할 때 남들은 다 괜찮다, 다들 그렇게 한다라고 해도 본인 마음에 내키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게 거슬리는 사람이에요. 남들이 다 이해해도 자기가 이해되지 않으면 곧 죽어도 그러려니 넘어가지 못하고 따지는 사람이에요. 이걸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융통성이 없는 사람인 거죠. 만나는 동안 우리 3번 분들 조금 많이 힘드셨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사람이다 보니까 지금 우리 3번 분들과 헤어져 있는 이 상황에서도 본인의 루틴 지켜가면서 본인의 일상생활은 잘 하고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본인의 마음이 편치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자기 살던 대로 본인 루틴대로 살기는 삽니다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편해요. 별거 아닌 일에도 짜증이 나고 예민해지고 평소엔 그러려니 하고 넘겼던 것들도 왜 저 따위인지 이해가 가지 않고 그냥 하나하나가 모두 다 거슬리는 상태다. 신경이 굉장히 예민해져 있는 상태다 라고 보여집니다. 발음이 계속 꼬이네요. 잠이 덜 깼나? 네. 이 사람은 본인이 생각하기에 완벽해야 해요. 상황적이든 마음적이든 간에. 그런데 지금 우리 3번 분들과 헤어진 상황이 이 사람에게는 좀 불완전한, 불온전한 상태인 거예요. 그렇다 보니 계속해서
신경이 거슬립니다. 그래서 본인의 루틴대로 살고는 있지만 신경이 많이 쇠약해진 상태다. 예민해져 있는 상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근데 약간 그건 있어 보여요. 아무래도 내담자님과 헤어진 이 상황이 조금 허전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바쁘게 지내려고 한다거나 다른 사람들을 많이 만나려고 한다거나 그 허전함,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조금 더 바삐 움직이고 싶어 하는 건 보여요. 근데 뭐 그런다고 해서 마음의 공허함이 채워지나 이 사람아. 네, 일단 여기까지 봤을 때 이 사람에게 딱히 새로운 이성이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또 카드 뽑아놨으니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역시나 이 사람에게 다른 이성은 없어 보입니다. 아직은 다른 이성을 만날 생각조차 없어 보여요. 일단 우리 3번 분에 대한 본인의 감정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것도 있고요. 이 사람에게는 마음에 다른 사람을 품고 있으면서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또 앞에서도 살짝 말씀드렸다시피 본인만의 기준, 생각, 가치관이 굉장히 뚜렷한 사람이기 때문에 본인이 뭘 원하는지 너무 정확하게 잘 아는 사람이에요. 보면 여기도 그렇고 어딨냐? 여기도 그렇고 저스티스 카드가 나왔거든요. 고집불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은 우리 3번 분과 다시 만나고 싶어요. 그걸 본인 스스로도 잘 알고 있고 그 빈자리나 공허함을 다른 사람으로 채우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다른 이성은 없다라고 보여지는데 근데 제가 아까 이 사람이 좀 더 바쁘게 살려고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3번 분과 연애할 때와는 다르게 조금 더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접촉하고 교류할 일이 많을 걸로 보여지는데 그렇다 보니까 좀 이성이 꼬이는 건 있어 보입니다. 매력이 꽤 있는 괜찮은 사람인가 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애써 뭐 다른 이성을 만나려고 빨빨거리고 돌아다닌다거나 플러팅을 한다거나 꼬시려고 눈에 불을 켜고 막 돌아다닌다거나 그런 건 아닌데 그냥 가만히 있어도 툭툭 이 사람을 건드려보는 이성들은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잘 쳐내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 본인의 마음이 우리 3번 분 외에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된 상태라서요. 네. 오늘 두 분의 관계성부터 이 사람에게 다른 이성이 있을까까지 한번 전체적으로 훑어봤는데요. 궁금증이 조금 해소되셨을지 제가 궁금해지네요. 오늘 진짜 혀 심하게 꼬이네요. 네. 저는 항상 좀 마무리 멘트를 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끝맺음이 잘 안 되는가 봐요. 아무튼 오늘 궁금한 점 조금이나마 해소되셨기를 바라고 오늘 리딩이 도움이 되셨다면 복채 개념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3번 리딩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더 솔직하고 직설적인 연애운 전용덱 카사노바 리딩은 개인 상담을 통해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4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1대1 개인 상담이 아닌 제너럴 리딩인 만큼 디테일한 부분보다는 큰 틀 위주로 들어주시면 좋겠고, 만약 듣다가 너무 내 상황과 맞지 않다, 아닌 것 같다 싶으시면 카드 선택 구간으로 돌아가셔서 다른 카드를 선택해 주세요. 제가 말이 좀 느린 편이어서 조금 답답하다 싶으신 분들은 위에 설정 버튼 누르시고 재생 속도를 1.25배속으로 바꿔주시면 듣기가 조금 편하실 거예요. 먼저 두 분의 관계성에 대해서 볼게요. 일단 제가 너무 싫어하는 은둔자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4번 분들 같은 경우는 상대방이 잠수를 탄 케이스가 많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인 사이였든 썸 사이였든 간에 상대방이 잠수를 타면서 관계가 끊어지고 멀어지신 분들이 많을 걸로 보여요. 두 분이 약간 언쟁이 있었던지 언쟁이 아니어도 이 상대방 입장에서 뭔가 말을 하기가 애매하거나 불리하거나 혹은 본인이 조금 상처받는 말을 들었거나 그래서 잠수를 타버린 케이스로 보여요. 보니까 이 사람은 약간 잠수가 습관화되어 있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대인관계에 있어서 뭔가 갈등이 생기거나 하면 그걸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 흔히 동굴에 들어간다라고 말을 하죠. 툭 하면 잠수 타고 숨어버리고 하면서 좀 어쩔 줄을 몰라서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회피해버리는 성향인 사람인 걸로 보여요. 아마 이번이 처음이 아닐 수도 있겠어요. 뭐 반복적으로 이렇게 좀 주기적으로 동굴에 들어간 사람일 수도 있고 분리할 때마다 잠수를 타버린 사람일 수도 있고 우리 4번 분 입장에서는 마냥 이 사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 않았을까 싶고요. 다만 이번에는 조금 잠수의 기간이 평소보다 길어진 상태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이번에도 기다리면 돌아오겠지 하고 내버려두고 있으면서도 이번엔 아닌가? 이대로 끝인가? 싶어서 조금 혼란을 겪고 계시지 않을까. 만약 썸을 타신 분들이라면 대뜸 이 사람이 잠수를 타버리니까 당황스러워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기다리고 계신 상태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이래서 이 은둔자를 참 싫어합니다. 네. 근데 이 사람의 속마음은 또 따로 봐야겠지만 이 사람도 마냥 맘 편하게 잠수를 타고 있는 건 아닐 것 같습니다. 약간 두 사람 다, 우리 4번 분도 이 사람도 두 사람 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걸로 보여지거든요. 일단 이 상대방의 속마음을 보면서 좀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할게요.
상대방의 속마음을 보면, 이 사람 왜 피해자 코스프레 하고 있죠? 어이가 없네. 약간 연인 관계셨든 썸 관계셨든 간에 우리 4번 분께서 이분을 좀 혼내듯이 말을 하지 않았을까, 혹은 따지거나 그동안 참아왔던 불만을 터뜨렸거나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물론 이유 없이 그러신 건 아닐 거예요. 분명 이 사람이 잘못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4번 분께서 따졌든 화를 냈든 뭐 하셨을 텐데, 본인도 본인이 잘못한 걸 알면서도 그 4번 분의 말과 행동에 상처를 받았다라고 해요. 잘못인 걸 알면 사과를 하던지 오해를 풀던지 그런 노력을 해야 하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없이, 아, 너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 그래? 그렇게 생각해? 불만이야? 그럼 우린 안 되겠네. 하고 숨어버린 게 보입니다.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의지 자체가 없을까요? 답답하네. 근데 그렇게 숨어 놓고도 또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나니까 우리 4번 분에게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든 걸로 보입니다. 4번 분만큼 본인을 이해해주고 받아줬던 사람이 없다는 생각도 들었던 걸로 보여요. 근데 막상 돌아가자니 이제는 4번 분이 자신을 받아줄지에 대한 확신이 없고, 이 관계는 이미 엉망진창으로 무너져 내린 것 같고, 돌이킬 수 없을 것 같고, 또 괜히 자기가 용기 내서 다가갔는데 우리 4번 분이 조금 차갑게 냉정하게 나왔을 때 본인이 상처받을까봐, 그게 두려워서, 또 연락을 하게 된다면 본인이 그 잠수타게 된 이유에 대해서 딱히 할 말이 없어서, 하고 싶지도 않아서 지금 선뜻 움직일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근데 제가 조금 괘씸하게 보이는 게, 이 사람의 마음에 은연중에 그래도 우리 4번 분이라면 받아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있어 보여요. 마치 좀 약간 그런 거죠.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막 계산을 하고 대하진 않잖아요. 본능적으로 이 사람은 이런 사람, 이런 게 지내다 보면 각인이 되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내가 누군가를 대하는 태도가 정해지는 거고, 사람마다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고요. 이 사람에게 우리 4번 분이 그래요. 안 될 것 같으면서도 뭔가 4번 분이라면 받아주고 이해를 해줄 것 같고, 약간 그런 포용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본능적으로 느끼는 게 있어요. 저 이게 너무 괘씸하게 보여지네요. 근데 이게 비단 우리 4번 분들을 상대로 4번 분들에게만 이러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이 사람은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과의 대인관계에서 이렇게 해오지 않았을까, 회피해오지 않았을까 싶기는 한데, 이게 4번 분에게 국한된 마음이든 모든 사람에게 그랬든 간에 그냥 괘씸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지금 잘 지내고 있을지,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근데 이 사람도 자기가 문제인 걸 알기는 안다. 아니, 이 사람 혹시 약간 우울증이나 뭐 이런 게 있나요? 좀 그런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봤을 땐 이 사람이 겉으로는 그냥저냥 잘 지내도 뭐 사회생활하고 적응하고 지내는 것 같아도 속은 아주 썩어 문드러진 상태로 지내고 있을 걸로 보이거든요. 근데 이게 단순히 우리 4번 분과 관계가 끊어져서 그런 것 같진 않아요. 물론 그 이유도 당연히 있겠지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봤을 때 이 사람은 늘 우울하고, 늘 내 인생이 왜 이럴까 생각하고 한탄하고 자책하는 사람일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약간 우울증이 있는 사람이 아닌가. 우울증이 아니더라도 우울감을 늘 가지고 있고 자기 연민에 갇힌 사람이다 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뭐 먹고 살아야 하니까 평소처럼 지내기야 하겠지만 일상생활은 하고 있겠지만 속은 말이 아니겠다. 그런데 최근에 이렇게 마음이 힘들어진 게 아니라 이 사람은 그냥 늘상 마음이 힘들고 우울한 사람이겠다 라고 보여지네요. 아휴, 이거 좀 위험한 사람인데. 이 사람 너무 네거티브합니다. 우리 4번 분들 그냥 이 사람의 근황이 궁금해서 보시는 게 아니라 혹시 이 사람과의 재회를 기다리고 바라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거라면 그 마음 얼른 버리시고 냉큼 도망가시길 바랍니다. 뭐 네가 뭔데 도망가라 마라 하냐 하실 수 있는데 저는 좀 그래요. 결핍이 있는 사람이나 심적으로 불안정한 사람을 만나면 나도 같이 힘들어져요. 연애라는 게 즐겁고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런 연애와는 거리가 멀어집니다. 그래서 만약 이 사람이 정말 이런 성향의 사람이라면 냉큼 도망가시길 추천드려요. 네. 무튼 이 사람에게 새로운 이성이 있을까를 이제 볼 텐데 있을까요? 없을 것 같지만 카드 뽑아놓은 게 있으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카드가 왜 이렇게 삐딱하냐. 네. 현재 이성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성을 만나고 싶은 마음은 되게 굴뚝 같네요. 기회가 된다면 이게 우리 4번 분이든 새로운 사람이든 만나고 싶은 욕구 자체는 굉장히 크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근데 아까도 방금 전에도 이 사람이 되게 네거티브하고 좀 우울해 보이고 마음의 건강 상태가 그다지 좋지 않아 보인다라고 했잖아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약간 그게 보여요. 이런 나를 누가 좋아해 주겠어? 이런 식으로 살짝 자기 자신을 깎아내리고 혐오까지 가야 할까? 아무튼 좀 자기 혐오스러운 마음도 보여지는데 만약 이런 나라도 좋다면 이해해 줄 수 있는 상대라면 가리지 않고 만나고 싶어 하는 마음이 보여집니다. 이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에요. 빨리 도망가세요. 아무튼 뭐가 됐든 이성은 없다 라고 보여지네요. 우리 4번 카드 리딩 끝으로 갈수록 리딩이 좀 호러스러워진 것 같네요. 제가 개인 상담만 진행을 할 때는 몰랐는데, 아니, 뭐, 그때도 살짝 알긴 알았는데,
아, 왜 이렇게 카드만 잡으면 말이 싸가지가 없어지는지 요즘 좀 저도 현타를 느낍니다. 예. 듣는 동안 우리 4번 분들 마음이 너무 불편하지 않으셨으면 싶고요. 조금이나마 마음의 위로나 정리에 도움이 됐기를 바라겠습니다. 혹시나 그러셨다면 복제 개념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4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